환영합니다. 더 디베이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표를 얻고 경쟁자가 90표를 얻었는데 최종 결과에서 당신이 탈락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수학적으로는 정말 미친 소리 같네요.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판에서는 이것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숫자에는 절대적인 객관성이 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거대한 팬덤의 투표 볼륨하고 그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인 심사 점수가 충돌하는 순간 그 단순한 수학은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죠. 현역과왕의 최종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핵심은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매긴 마스터 점수, 그리고 제작진의 편집 방향이 특정 팬덤으로 쏠리는 인기 투표를 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송적 균형 장치였는가? 아니면 애초에 경영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훼손한 불합리한 결과 조작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어 볼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오늘 저희의 논의가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실제 결승전 마스터 점수의 분포나 유튜브 조회수 데이터, 시청률 추이 같은 아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이면을 해부할 겁니다. 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해보죠. 저는 오늘 마스터 심사와 제작진의 개입이 비록 일부 팬들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오디션이 대중영합 주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였다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저는 반대편에 섭니다. 준영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참가자들에게 가해진 자의적인 최하점 부여, 그리고 비상식적인 방송 분량의 격차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시스템의 폭력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폭력이다. 아주 강한 표현이네요. 네, 이것이 어떻게 시청자들의 대규모 이탈과 시장의 철저한 외면을 초래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명확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입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보죠.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중의 문자 투표를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엄청난 추진력과 화제성을 제공하죠. 확실히 팬덤의 화력은 엄청난 엔진이죠. 맞아요.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같은 10대 참가자들을 향한 팬덤의 화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는 결국 절벽으로 추락하잖아요. 엔진과 스티어링 휠 비유군요. 네, 여기서 스티어링 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 그룹인 마스터들입니다. 팬덤의 결속력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된다면 그건 음악 경연이 아니라 단순한 세력 과시용, 인기 투표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10대 참가자들에게 다소 짠 점수를 주면서 견제한 것은 음악적 완성도와 트로트라는 장르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헌법적 거부권 같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헌법적 거부권이라, 글쎄요. 결과적으로 실력과 팬덤을 고루 갖춘 홍지윤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1억 원의 상금을 소외된 노년층에 기부하는 등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스티어링 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전문가의 식견은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과연 공정한 목적지를 향해 운전했느냐는 겁니다. 공정한 목적지요? 네. 오디션의 생명은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1차전부터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던 빈예서에게 마스터가 최저점인 30점을 주어 탈락시켰어요. 30점이라는 점수가 확실히 충격적이긴 했죠.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죠. 결승에서는 김태연에게 50점, 이수연에게 55점이라는 그들의 실제 무대 완성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점수들이 대중의 눈높이와 달랐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고유 고난 아닌가요? 전문가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잖아요. 권한 행사에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홍자라 금잔디 같은 참가자들은 목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서 본연의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귀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시 목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건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0대 가수를 오열하게 만들며 30점으로 칼같이 잘라는 그 엄격한 잣대가 왜 특정 참가자 앞에서는 그렇게 무뎌졌을까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보시는군요. 명백하죠. 심지어 30점을 주어 탈락시킨 빈예설을 나중에 티켓 파워가 필요해지니까 서울 콘서트 라인업에 슬쩍 합류시켰습니다. 이건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쥔 시스템이 강력한 경쟁자를 치워버린 뒤에 단물만 빼먹는 모순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30점과 50점이라는 주관적인 숫자의 본질에 대해 먼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그 점수가 자위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위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건가요? 앞서 10대 가수들을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트로트 팬덤, 특히 10대 어린 가수들을 향한 팬덤이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른바 유사 사회적 관계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중장년층 팬들이 어린 참가자에게 일종의 부모나 조부모 같은 보호 본능을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투표하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우리 불쌍하고 기특한 내 새끼 내가 지켜줘야지 하는 아주 강력한 연대감으로 뭉쳐있죠. 이들의 투표 화력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맹목적입니다. 투표 화력이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스터들 입장에서는 이 맹목적인 팬덤의 폭주를 그대로 두면 가창력이나 무대 장악력, 선곡의 해석력 같은 음악적 기준들이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30점이라는 극단적인 점수는 그 거대한 팬덤의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쌓아 올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방파제요. 네, 실제로 이수연 양은 마스터의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생방송 투표가 더해져서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작동하면서도 대중의 뜻이 반영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거 아닙니까? 방파제를 쌓으려는 의도 자체는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대중용합주의로 흐르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적 고뇌도 분명 있었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그 방파제가 왜 유독 특정 우승 후보, 이를테면 황지윤이나 차지원 앞에 경쟁자들을 향해서만 세워졌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명선 마스터의 날카로운 평가는 평소 대중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승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그 잣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 아닐까요? 오디션은 단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누적된 잠재력과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주관적인 점수 평가가 마라톤의 일부라고 양보해 봅시다. 그렇다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를 짚어보죠. 바로 무대에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시간 데이터요? 네, MB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결승전 무편집본 클린 버전을 분석해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승자인 홍지윤의 무대는 5분 14초, 김태현은 5분 28초가량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보통 그 정도 길이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차지연의 무대 시간은 무려 7분 23초에 달했습니다. 남들의 1.8배에 달하는 물리적 시간을 단 한 명에게 할애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와, 7분 23초랑 확실히 눈에 띄는 차이긴 하네요. 그렇죠. 거의 2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이 지점은 방송이라는 미디어의 속성을 조금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가창력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거든요. 드라마라는 이유로 시간을 독식해도 된다는 건가요? 대중이 참가자에게 몰입하려면 노래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지연이 아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나 무대 전후의 감정선이 조금 더 길게 나간 것을 일부에서는 사연팔이나 밀어주기라고 비판합니다만 저는 참가자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연출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연출적 선택이라고 포장하기엔 그 메커니즘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미디어학에서 말하는 동의의 조작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 동의의 조작이요? 네. 7분 23초라는 시간은 단순히 노래를 2분 더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가자의 서사가 담긴 VCR, 무대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리액션샷, 감정을 끌어올리는 극적인 배경음악과 슬로우 모션. 방송의 흔한 연출 기법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감정적 접착제가 다른 참가자들보다 1.8배 더 발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접착제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결국 시청자와 참가자를 심리적으로 연결해주는 도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무명 가수들이나 신인들이 오디션에 나와서 1분 1초라도 얼굴을 비추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출 빈도와 시간이 곧 대중의 호감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승이라는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무대에서 누구에게는 감정적 서사를 충분히 쌓아주고 10대 참가자인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만약 반대로 10대 참가자들에게 7분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역차별 논란으로 게시판이 마비되었을 겁니다. 10대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집중되었다면 확실히 반발이 컸겠네요. 이수연 양이 어린 나이에도 눈물을 꾹 참으며 프로다운 무대를 만든 것은 본인의 뛰어난 역량이지 7분 23초라는 파격적인 특혜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은 확실히 뼈아프게 들립니다. 1.8배의 시간 차이는 대중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대 가수들은 이미 대중의 투표라는 거대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기성 가수들이 이 거대한 팬덤의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서사 부여를 통해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추려 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제작진의 치명적인 오판이자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요?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명분으로 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단지 인터넷 게시판의 불만 댓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혹한 시장의 데이터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데이터라면 방송 직후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어떤 오디션이든 탈락자의 팬덤은 불만을 갖게 마련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홍지훈이라는 스타를 배출했고 화제성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화제성 뒤에 숨겨진 이탈의 메커니즘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팬덤 문화에서 스트리밍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에요. 그건 팬들이 가수를 위해 바치는 노동이자 투자입니다. 아, 유튜브 스트리밍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결승 직전까지만 해도 김태연과 이수연의 무대 유튜브 조회수는 30만에서 40만 회를 거뜬히 넘겼습니다. 엄청난 수치였죠. 그런데 최근 영상 조회수를 보면 김태연은 9.1만 회, 이수연은 9.9만 회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조회수가 급감한 건 사실이군요. 하지만 경연이 끝나고 열기가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기 아닐까요? 원래 방송이 끝나면 거품이 좀 빠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소폭이 아닙니다. 팬덤이 자발적으로 조직적인 불시청 운동, 즉 보이콧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은 매몰 비용이 엄청난 집단이에요. 자신이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대상을 쉽게 떠나지 못하죠. 애정이 깊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뒤돌아섰다는 건 자신들의 노력이 공정한 룰 위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가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채널에 더 이상 트래픽이라는 수익을 안겨주지 않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셈이죠. 트래픽을 무기로 한 집단 행동이라는 분석은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생 프로그램이나 후속작들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군요.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후속작 한일가왕전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전작인 시즌2가 10% 중반대의 높은 시청률로 승승장구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 한일가왕전은 2.8%까지 추락했습니다. 2.8%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3분의 1 토막을 넘어선 수치죠. 왜 제작진이 굳이 30점을 줘서 탈락시켰던 빈예서와 기량 논란이 있던 홍자를 서울 콘서트에만 급하게 합류시켰겠습니까? 아무래도 티켓 판매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이탈해버린 10대 팬덤의 빈자리가 티켓 판매 부진이라는 현실로 다가오자 내놓은 아주 궁색한 고육지책입니다. 선한 의도의 견제였다고 포장하려 해도 소비자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오디션 브랜드는 상업적 실패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청률이 2.8%로 추락했다는 데이터 앞에서는 저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네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팬덤은 더 이상 방송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 흔드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젠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들의 영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습니다. 만약 마스터들이 팬덤의 보이콧이 두려워서 대중의 눈치만 보며 10대 참가자들에게 무조건 100점 만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디션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겠죠? 맞습니다. 그 중간 오디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돈 많고 시간 많은 팬덤이 지배하는 단순한 ARS 인기 투표 기계로 전락했을 겁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 방송의 퀄리티를 통제하려는 제작진의 안간힘. 비록 그 방식이 다소 투박하고 때로는 불공정해 보였을지언정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문가의 영역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앞으로 그 어떤 경연 프로그램도 성립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영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권위는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부족했다. 네, 누구는 30점을 받아 탈락하고 누구는 무대를 망쳐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며 누구는 1.8배 긴 방송 시간을 독식하는 시스템. 이런 불투명한 룰 속에서 전문가가 아무리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외쳐본들 대중이 어떻게 승복합니까? 확실히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겠네요. 이 사태의 본질은 시대가 변하고 막강한 팬덤을 거느린 새로운 세대의 참가자들이 등장했는데 기득권을 쥔 방송국이 그들을 포용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권위로 억누르려다 발생한 거대한 파열음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생긴 파열음이라는 분석, 아주 날카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불만지기를 넘어 오디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묵직한 질문으로 이어졌네요. 네,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가자들의 엄청난 노력입니다. 홍지윤 씨가 증명해낸 실력과 우승 상금을 기부한 그 따뜻한 마음, 차지연 씨의 무대 위 카리스마, 그리고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양이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낸 어마어마한 압박감,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만큼은 절대 폄하되어선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마이크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노래했을 뿐입니다. 참가자 개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곳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담아내는 그릇, 즉 룰을 설계하고 판을 깐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제작진은 2.8%라는 시청률과 급감한 유튜브 조회수가 던지는 경고를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결국 오늘 논의는 경연 프로그램이 대중의 열광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냉철한 식견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팬덤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앵커가 필요하다는 저의 시각과 그 앵커가 고장났을 때 배가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보여주신 전문가님의 시각. 네,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지만 더 건강하고 투명한 오디션 문화를 바라는 지향점은 같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옳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청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판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보는 집단지성을 가졌어요. 대중의 눈은 매섭죠. 그것을 얕잡아보고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 사태가 미디어 업계의 깊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제가 단순한 수학과 복잡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만약 100표와 90표의 싸움이 단순한 선거였다면 승패는 아주 명확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술을 평가하고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이 복잡한 전장에서는 그 어떤 기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룰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겠죠. 전문가의 권위와 대중의 투표 데이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진정한 공정성의 무게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시선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